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인들이 대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혐오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안다. 김 의원은 중국인 탄핵 집회 참석 주장의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중국 대학 점퍼가 찍힌 사진과 글을 공유한 대화방 캡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SNS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자 2030 세대가 냉정을 찾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유 의원 측은 어떤 근거로 탄핵 촉구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한 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중국인들의 집회 참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인종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혐오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한중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이미 우리 사회 많은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데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랑 사회가 좋다고 왔는데 와서 다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을 하고 하는데 좀 많이 섭섭하고 속상하죠. 나라에서 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인종차별의 느낌을 풍기고 있는 거 아닌가. 작년 5월 기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년 대비 9.1% 증가해 156만 명을 넘어섰고 20년 뒤에는 100명 중 7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 정지됐지만 국가 원수로서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입장문을 강력 규탄하고 내란죄 수사 방해 행태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또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김진태 지사가 내란 수계에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오는 8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당초 정부의 애도 기간 종료일인 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희생자 수습 절차 지연 등을 고려해 오는 8일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지난 3일까지 928명의 도민이 조문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란 기대가 컸는데 8년이 지나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낮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내 대형 영화관이 위치한 상점가입니다. 오후 1시. 사람들이 한창 돌아다닐 시간이지만 길거리는 한산합니다.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활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탓에 상가 건물 대부분이 공실로 남았습니다. 아예 건물 1층 상가동 전부가 비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공실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만성화됐습니다. 이렇게 입점제가 별로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혁신도시는 상권이 설계가 잘못됐어요. 너무 도로도 복잡하게 설계했고 상권을 다 분리시켜놨고 다 떨어뜨려놨어요. 혁신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나마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도 영업 중인 상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지식산업센터 건물입니다. 총 3동이 지어졌는데 이 동에만 45곳의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중 공실이 아닌 곳은 9곳에 불과합니다. 혁신도시가 유독 공실이 많고 공실 문제가 만성화된 건 잘못된 도시 설계, 수요 예측 실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낮은 정착률입니다. 2017년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원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원주보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 곳은 충북이 유일한데 두 곳 모두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등 이전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매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증차된 전용 버스를 타고 원주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공실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야간 성인 응급진료를 중단했던 강원대병원이 내일부터 응급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의료 현장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평일 성인 야간 진료가 중단됐던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주 7일 24시간 진료를 재개한다는 운영 정상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25년 1월에 저희가 새롭게 전문의를 충원하면서 정확하게는 1월 7일부터 이제 24시간 그 주 7회 정상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강원대병원의 응급실 정상화로 도민들은 한결 걱정을 덜었지만 의료 대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새로운 노예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한 시범싸움 수준을 넘어서 이외 업무를 암암리에 지시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전공의가 하던 업무까지 떠안았는데 보수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만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이 업무는 너무 그냥 부려먹기 식으로 저희가 일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공의가 돌아와야 해결되는 의료 현장 정상화는 올해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81개 병원이 레지던트 1년차 3,500명을 모집했는데 선발된 사람은 181명으로 5%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수도권에 107명이 집중됐고 비수도권은 7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내 병원을 떠난 280명의 전공의 복귀도 사직서술이 1년 뒤인 올해 6월 이후에나 가능해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서 지역에 눈이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 낮까지 평창 대관령에 15cm, 원주에 1.3cm, 횡성 2.8cm, 영월 상동에는 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대관령과 횡성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원주 영하 7도, 영월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횡성과 평창, 남부 산지에 오늘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한낮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돌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강원 도내 9개 4년제 대학의 경쟁률이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지대 4.95대 1, 한라대 3.43대 1을 기록해 두 대학 모두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넘게 경쟁률이 상승했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6.09대 1, 강릉 원주대도 6.4대 1로 마감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한편 정원 확대로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도내 4개 의대 경쟁률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 5.88대 1, 한림대 의대 4.31대 1, 강원대 의대 7.88대 1을 기록해 전년보다 경쟁률이 올랐고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12.61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까지 1.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사고 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접촉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던 해당 공무원은 재수사 끝에 기소됐고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을 잃게 됐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농가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평창군은 콤바인과 베일러 등 1톤 화물 차량에 실리지 않는 대형 농기계를 배송해 왔는데 이달부터는 6개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화물 트럭을 활용해 중소형 크기의 농기계도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에 배송해 줍니다.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고 금액은 편도 2만 원입니다. 평창군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